필리핀 정부를 충격에 빠뜨린 긴급 보고서 한 장. 중국 철도 계약 즉시 파기하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노스레일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무산됐습니다. 베이징은 분노했고 마닐라는 혼란에 빠졌으며 동남아시아 전체에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3일 후 도착한 한국 특사의 전화였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을 도울 수 있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의 혈맹이 21세기 경제전쟁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새로운 패권 게임의 서막이 된 바로 그 사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안토니오 산토스입니다. 필리핀 교통부 차관이죠. 이 프로젝트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해요. 더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말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평범한 화요일 오후, 리아가 두꺼운 폴더를 들고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던 그 순간부터요. 그때까지 저는 교통부 차관으로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무게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리면 마닐라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하루가 시작돼요. 저는 15층에 살고 있는데 창문으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여요. 하지만 그 풍경이 아름답지는 않아요. 수천 대의 차들이 교통체증에 갇혀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통조림 속 정어리처럼 사람들로 가득 찬 버스들도 보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밤마다 저를 잠 못 이루게 해요. 마닐라의 교통 상황은 정말 심각해요. 사람들이 매일 3시간씩이나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꼼짝 못하고 앉아 있어야 하거든요. 아침 5시에 집에서 나와서 9시에 직장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지쳐버리는 거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필리핀 국민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제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정부 건물에 있어요. 복도를 걸을 때면 교통 문제에 관한 보고서들로 가득 찬 폴더들을 들고 다니게 돼요. 그 숫자들을 보면 정말 무서워져요. 저희에게는 기차가 필요해요. 더 나은 버스도 필요하고요. 제대로 작동하는 도로도 필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건설할 돈이 필요해요. 문제는 간단하지만 거대해요. 필리핀은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도시들 사이에서 사람과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이 어렵고 비싸요. 저희 기차들은 낡고 느려요. 기차가 아예 없는 곳들도 많고요.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없어요. 기업들이 제품을 빠르게 운송할 수 없고요. 교통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다른 정부 관료들과 회의를 해요. 예산과 계획에 대해 얘기하죠. 지도에 선을 그어보기도 하고요. 국민들에게 약속도 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해결할 만큼 충분한 돈이 저희에게는 없다는 것을요. 정부 예산에는 한계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바로 그때 중국 대표단이 도착했어요. 3월의 어느 더운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예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비서가 문을 두드렸어요. 장관님, 중국 대표분들이 10시 회의를 위해 오셨어요. 저는 넥타이를 매만지고 회의실로 걸어갔어요. 기다리고 있던 분은 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분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인데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성함은 리웨이밍이라고 하시고 중국의 건설회사와 은행을 대표하신다고 했어요. 산토스 장관님, 그분이 제 손을 힘차게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희와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필리핀을 위한 흥미진진한 제안이 있거든요. 리웨이밍 씨가 노트북을 열고 화려한 그림들로 가득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셨어요. 아름다운 시골을 달리는 현대적인 기차들이요. 행복한 승객들로 가득한 반짝이는 역사들도 있었고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보여주는 차트들도 있었어요. 저희는 이것을 노스레일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리웨이밍 씨가 설명했어요. 루손 섬의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완전한 철도 시스템이에요. 고속 기차, 현대적인 역사, 첨단 기술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중국이 모든 자금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저는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너무 좋은 조건 같아서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모든 자금을 다요? 제가 물었어요. 네, 1페소도 빼놓지 않고 전부요. 리웨이밍 씨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대답했어요. 중국 은행들이 돈을 빌려드릴 거예요. 중국 회사들이 모든 것을 건설할 거고요. 중국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직원들을 훈련시킬 거예요. 필리핀 정부는 미리 낼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어요. 더 이상 교통체증도 없고요. 더 이상 필리핀 시민들이 만원 버스를 타지 않아도 되겠죠.
사람들이 마닐라에서 지방으로 편안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물건을 운송할 수 있고요. 경제가 성장할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번 주 초에 저희 교통팀에서는 한국 회사들과도 얘기해보자고 제안했거든요. 한국은 좋은 기차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은 저희와 같은 열대기후에 대한 경험도 있다고요. 그때 제 대답이 기억나요. 한국이요? 한국이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 뭘 안다고요? 한국은 K-팝 음악과 TV 드라마로 유명하지 철도로 유명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때는 논리적인 것 같았어요. 중국은 무제한적인 돈을 가진 거대한 나라예요. 한국은 작은 나라고요. 더 큰 선택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데 왜 더 작은 선택지를 선택하겠어요? 리웨이밍 씨가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했어요. 일정표를 보여주셨어요. 6개월 안에 건설이 시작되고 3년 안에 첫 기차가 운행될 거라고요.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건설한 지도들도 보여주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저희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리웨이밍 씨가 말씀하셨어요. 중국 주석과 필리핀 대통령이 다음 달에 이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필리핀 교통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거예요. 회의 후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것이 저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제 유산이 될 수도 있고요. 필리핀에 현대적인 기차를 가져온 사람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한국 군인들과 함께 싸우셨다고 하셨거든요. 할아버지는 1950년 필리핀 한국 원정군 펩톡 소속으로 부산항에 상륙해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어요. 이후 한국과 필리핀은 냉전 시기 베트남 전쟁에서도 같은 반공 진영으로 지원 활동을 펼쳤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항상 한국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용기, 그들의 결단력, 친구들에 대한 충성심을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렸어요. 지금은 옛날 가족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실용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중국이 저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선택은 분명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몇 주 후에 모든 것이 바뀔 줄은 몰랐어요. 완벽한 거래가 숨겨진 위험들을 드러낼 줄은요. 그리고 때로는 분명해 보이는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줄은요. 하지만 그날 저는 흥미진진했어요. 그날 저는 저희가 답을 찾았다고 믿었어요. 리웨이밍 씨와 만난 지 3주가 지났는데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중국과의 거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정부 변호사들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발표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저는 매일 회의에 참석해서 건설 일정과 역사 위치에 대해 논의했어요. 중국 팀에서는 새로운 철도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3D 모델들을 보내주었어요. 에어컨이 설치된 현대적인 유리 역사들이요. 은색 총알처럼 보이는 세련된 기차들도요. 저는 개통식에서 테이프를 자르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리고 군중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다가 6월 3일 화요일이 왔어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점심을 먹으며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저희 수석 엔지니어인 리아 벨라스케스였어요. 리아는 35살인데 조용하고 진지한 성격이에요.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나중에 일본과 한국에서 기차 신호 시스템에 대해 배웠어요. 정말 똑똑한 분인데 보통은 자신의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리아의 모습이 달랐어요. 얼굴이 긴장되어 보였거든요. 팔 밑에 두꺼운 폴더를 끼고 있었고요. 산토스 장관님, 그녀가 말했어요. 노스레일 계약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샌드위치를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리아가 제 책상 맞은편에 앉아서 폴더를 열었어요. 안에는 노란색으로 형광펜이 칠해지고 그녀의 손글씨 메모로 가득한 계약서 사본들이 들어있었어요. 계약 세부 사항을 연구해왔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중국 제안서에는 필리핀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숨겨진 조항들이 있어요. 제 머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리아가 서류들을 제 책상 위에 펼쳤어요. 설명하면서 특정 단락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먼저 비용 구조예요. 계약서에는 중국이 자금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지만 비용에 대한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건설이 더 비싸지면 중국이 저희에게 묻지 않고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빚지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든 비용을 처리한다고 했는데요. 자금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리아가 정정했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자금 제공은 저희가 갚아야 하는 대출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이자율에 관한 조항을 보세요. 그녀가 다른 부분을 보여줬어요. 숫자들이 제 머리를 어지럽게 했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자율이 건설 중에 바뀔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낮지만 나중에 매우 높아질 수 있는 거였어요. 둘째로 리아가 계속했어요. 운영 통제권이에요. 철도가 건설된 후에는 중국 회사들이 처음 10년간 운영하게 돼요. 그들이 승차권 수입을 받고 노선과 시간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거예요. 저희는 저희 자신의 철도 시스템에 대해 거의 통제권이 없을 거예요. 이 말이 제 뱃속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기차를 소유하게 된다는 말인가요?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리아가 말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더 있어요. 그녀가 다른 페이지로 넘겼어요. 데이터 주권이에요. 모든 승객 정보, 모든 운영 데이터, 모든 교통 패턴이 중국 컴퓨터 서버에 저장될 거예요. 중국이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방이 갑자기 매우 차갑게 느껴졌어요. 리아, 이건 심각한 지적이에요. 정말 확실한가요? 모든 것을 3번 확인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다른 나라들의 비슷한 프로젝트들도 조사해봤어요. 스리랑카가 중국 자금으로 항구를 건설했어요. 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중국이 99년간 그 항구를 통제하게 됐어요. 말레이시아도 중국과 철도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실제 비용을 발견하고 나서 취소했어요. 계약서를 집어들 때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놓칠 수 있죠? 우리 변호사들은 어떻게 이걸 놓쳤을까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해요. 리아가 주저없이 말했어요. 더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말이에요. 제 가슴에서 공황감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리아, 당신이 지금 뭘 중단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나요? 저희는 이미 이 파트너십을 발표했어요.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셨고요. 중국이 최고의 인재들을 여기로 보냈어요. 지금 취소하면 외교적 재앙이 될 거예요. 계속 진행한다면, 리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국가적 재앙이 될 거예요. 리아가 제 사무실을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래쪽 교통체증을 내려다봤어요. 꽉 막혀있는 차들, 버스들, 더위와 공해 속에 갇힌 그 모든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들이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하고 있어요. 더 나은 교통수단이 필요해요. 이런 기차들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만약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나라 전체를 중국에 넘겨주게 된다면 어떡하죠? 기차는 얻었지만 자유를 잃는다면 말이에요. 리웨이밍 씨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생각했어요. 그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들도요. 그가 제가 세부사항을 꼼꼼히 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는 제 조급함을 이용한 걸까요? 또한 한국의 참여를 일찍 일축했던 것도 생각났어요. 한국은 팝 음악과 드라마를 만드는 나라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리아는 한국에서 기차 시스템을 공부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에게서 배웠고요. 제가 더 주의 깊게 들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로사 고모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의 여동생인데 지금 78세세요. 저희 가족 중에서 옛날 이야기를 가장 잘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로사 고모, 제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이야기를 다시 해주세요. 아, 토니, 고모가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옛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니? 부탁드려요. 제가 말했어요.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로사 고모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먼 곳에서 오는 것 같아졌어요. 내 할아버지는 한국에 가셨을 때 정말 젊으셨어. 겨우 19살이었지.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무서워하셨어. 하지만 한국 군인들이 필리핀 군인들을 형제처럼 대해줬다고 하셨어. 보급품이 부족할 때 음식을 나눠 먹었고, 누군가 다쳤을 때 서로 도와줬다고 하셨지. 한국 사람들에 대해 또 뭐라고 하셨어요? 용감하지만 또한 신중하다고 하셨어. 생각 없이 위험에 뛰어들지 않는다고. 모든 행동을 계획한다고. 그리고 절대로 친구들을 잊지 않는다고 하셨지.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70년 전에 한국 군인들과 함께 싸우셨어요. 함께 겪은 고난을 통해 신뢰를 쌓으셨죠. 파트너십이 단순히 돈과 권력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중국의 화려한 제안에 현혹되어서 한국의 진심 어린 협력 의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나라의 크기가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진정성이었는데 말이에요. 내일 아침 저는 대통령의 인프라위원회와 긴급회의를 소집할 거예요. 리아의 발견 사항들을 발표할 거고요. 중국 계약 취소를 권고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옳은 선택이 쉬운 선택이 아닐 때가 있어요. 긴급회의는 목요일 아침 8시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수요일 밤 내내 발표를 준비하고 리아의 문서들을 인쇄하고 무슨 말을 할지 연습했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필리핀 정부의 가장 강력한 인물들에게 우리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할 생각을 할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회의는 대통령궁에서 열렸는데 어두운 나무벽과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우리를 내려다보는 회의실이었어요. 거대한 테이블 주위에는 재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그리고 다른 고위 공무원들 5명이 앉았어요. 테이블 맨 위쪽에는 카르멘 레에스라는 엄격한 여성이 앉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거의 웃지 않는 분이었어요. 저는 일찍 도착해서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설치했어요. 에어컨이 돌고 있는데도 셔츠가 벌써 땀으로 축축해져 있었어요. 리아가 증거 폴더를 들고 제 옆에 앉았어요. 침착해 보였지만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하나둘씩 방으로 들어왔어요. 서로 조용히 대화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 누구도 특별히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프로젝트 세부 사항에 관한 일상적인 회의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산토스 장관, 레에스 비서실장이 말했어요. 긴급 회의를 요청하셨으니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일어서서 프로젝터를 켰어요. 입이 바짝 말랐지만 명확하게 말하도록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노스레일 계약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발견했어요. 제가 시작했어요. 필리핀의 주권과 경제적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들 말이에요. 방이 매우 조용해졌어요. 로드리게스 재무부 장관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떤 종류의 문제들인가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계약의 비용 확대 조항들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였어요. 중국의 자금 지원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에요. 변동 이자율이 있는 대출이거든요. 건설 비용이 증가하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빚지게 될 거예요.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는 비용 초과가 있어요. 루나 외무부 장관이 말했어요. 이건 정상적인 일이에요. 이건 달라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대답했어요. 운영 통제 조항들을 보세요. 중국이 10년간 우리 철도 시스템을 운영할 거예요. 모든 수익을 가져갈 거고요. 시간표, 노선, 가격을 통제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통 시스템에서 승객이 될 거예요. 산토스 법무부 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톤이 너무 극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건 표준적인 관리 계약이에요. 좌절감이 쌓이는 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직면한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 있어요. 제가 데이터 주권 부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모든 승객 정보, 모든 운영 데이터, 모든 교통 패턴이 중국 서버에 저장될 거예요. 중국이 모든 필리핀인이 어디로 여행하는지, 언제 여행하는지, 왜 여행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차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예요. 방이 토론으로 들끓었어요. 공무원들이 서로를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어떤 이들은 계약을 옹호하고 다른 이들은 우려를 표했어요. 레예스 비서실장이 테이블을 손으로 쳤어요. 조용히 해요. 그녀가 소리쳤어요. 산토스 장관, 이런 주장들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이제 리아의 순간이었어요. 그녀가 일어서서 자신의 연구 사본들을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에서 비슷한 중국 프로젝트들을 연구했어요. 그녀가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경우에서 차용국이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됐어요. 스리랑카는 주요 항구에 대한 99년 임대권을 중국에 넘겨야 했어요. 말레이시아는 실제 비용을 발견한 후에 철도 프로젝트를 취소했어요. 로드리게스 재무부 장관이 리아의 문서들을 넘겨봤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우려스러운 선례들이네요. 그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지금 취소하면 중국과 엄청난 외교적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들이 이미 이 프로젝트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거든요. 그럼 우리의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필리핀 국민들의 투자는 어떻고요? 외교적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잡을 건가요? 토론이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일부 공무원들은 계약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이들은 중국이 절대 대대적인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몇몇은 추가적인 감독 하에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마침내 레에스 비서실장이 휴식을 선언했어요. 공무원들이 전화를 걸고 상황을 비공개로 논의하기 위해 나갔어요. 저는 리아와 함께 회의실에 남았는데 둘 다 지쳐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설득했다고 생각해요? 리아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어요. 회의가 재개됐을 때 레에스 비서실장이 판정을 내렸어요. 대통령께서 당신들의 발견 사항들을 검토하셨어요. 그녀가 발표했어요.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노스레일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중국과의 모든 계약 협상은 이로써 종료됩니다. 안도감이 저를 휩쓸었지만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방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취소한 거예요. 결과는 심각할 거예요. 사흘 후 제가 두려워했던 전화를 받았어요. 산토스 장관, 리웨이밍 씨가 차갑고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 정부는 필리핀의 결정에 극도로 실망했어요. 우리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이런 신의 위반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해요. 리 씨, 제가 목소리를 안정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해결해야 할 계약상 문제들을 발견했어요. 중국이 조건들을 수정할 의향이 있다면 재협상에 열려 있어요. 재협상은 없을 거예요. 리 씨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중국의 관대함을 모독했고 우리 관계를 손상시켰어요. 이 결정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가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제가 뭘 했는지 궁금해했어요. 필리핀을 부채의 함정에서 구한 걸까요? 아니면 중요한 파트너와의 관계를 파괴한 걸까요? 우리의 주권을 보호한 걸까요? 아니면 부적절한 인프라와 계속 씨름하도록 운명을 정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신문 헤드라인들이 계약 취소에 대해 소리쳤어요. 야당 정치인들이 재사임을 요구했어요. 중국 국영 언론이 필리핀의 배은망덕에 대한 화난 사설들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정부의 인프라협력사무소 대표인 김도연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산토스 장관님, 그가 명확한 영어로 말했어요. 철도 프로젝트를 위한 대안적 파트너를 찾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논의할 수 있어서 영광이겠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꽃을 느꼈어요. 어쩌면 모든 문을 닫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전히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도현, 제가 말했어요. 한국이 무엇을 제안하는지 정말로 듣고 싶어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어요. 옛 길은 영원히 닫혔어요.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해요. 김도연 씨가 습한 7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에 마닐라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그를 만났는데 제가 본 모습이 의외였어요. 한국 정부 대표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45세 정도로 보이는 평균 키의 단순한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진실했어요. 리웨이밍 씨에게서 봤던 세련된 기업가적 미소와는 달랐어요. 산토스 장관님,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직접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교통부의 어려운 시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 사무실로 향하며 마닐라 교통체증을 뚫고 가면서 도연은 창밖에 붐비는 버스들과 끝없는 차들을 바라봤어요. 어떤 논평이나 판단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관찰만 했어요. 이건 즉시 그들의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던 중국 대표단과는 달랐어요. 도현, 제가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저희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일하는 것에 회의적이에요. 한국이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를 처리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연이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들의 우려를 이해해요. 한국은 정말로 중국보다 작아요. 하지만 때로는 적절한 파트너가 가장 큰 파트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첫 공식 회의는 다음 날 아침 제 회의실에서 열렸어요. 도연은 2명의 기술 전문가와 1명의 재정자문관을 데리고 왔어요. 리아가 저희 법무팀과 예산 분석가들과 함께 참석했어요. 중국인들이 했던 것처럼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하는 대신 도연은 질문을 했어요. 필리핀이 이 철도로 해결하고 싶은 구체적인 문제들이 무엇인가요? 그가 물었어요. 루손 섬의 북부와 남부 지역을 연결해야 해요. 리아가 설명했어요. 교통체증을 줄이고 근로자들과 가족들에게 믿을 만한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하고요. 이전 계약에서 뭐가 잘못됐나요? 도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그의 솔직함에 놀랐어요. 대부분의 외교관들은 실패한 협상을 언급하는 것을 피하거든요. 비용 구조가 불분명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운영 통제권이 너무 오랫동안 외국 파트너에게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주권에 대한 우려도 있었어요.
도연이 우리가 말하는 동안 메모를 했어요. 합리적인 우려들이네요. 한국이 국제 인프라 파트너십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가 노트북을 열고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어요. 화려한 그래픽이나 극적인 음악은 없었어요. 그냥 다른 나라들에서의 한국 철도 프로젝트들에 대한 명확한 정보만 있었어요. 한국이 터키에 경전철 시스템을 건설했어요. 도연이 설명했어요. 2년간의 공동관리 후에 운영 통제권이 터키 당국으로 이전됐어요. 모든 데이터는 터키 서버에 남아있고요. 한국 회사들이 훈련을 제공했지만 터키 직원들이 시스템을 운영해요. 자금 조달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예산 분석가가 물었어요. 한국은 호남 모델을 사용해요. 도연이 답했어요. 일부 자금은 한국개발은행에서, 일부는 민간 투자자들에게서, 일부는 파트너 국가에서 나와요. 이렇게 하면 위험이 분산되고 양쪽 모두 프로젝트 성공의 주인의식을 갖게 돼요. 다음 3일 동안 상세한 기술 워크샵을 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리아와 그녀의 팀과 직접 협력해서 제안된 철도 노선을 검토했어요. 우리의 열대기후 데이터, 토양 조건, 기존 인프라를 연구했어요. 저는 관찰실에서 이런 세션들을 지켜봤는데 제가 본 것에 놀랐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해결책을 강요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현지 조건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따라 기술을 적응시켰어요. 우기가 건설 일정에 영향을 줄 거예요. 한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필리핀의 우기철, 특히 태풍이 몰아치는 시기에는 공사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런 날들을 미리 계산해서 전체 일정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신호 시스템은 높은 습도에서도 작동해야 해요. 다른 엔지니어가 덧붙였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논의가 계속되면서 리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한국팀이 우리가 직면한 실제 도전들을 이해한다는 걸 깨달으면서 처음에 회의론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중국 제안에서는 리아가 휴식 시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했어요. 날씨나 토양 조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표준 설계가 어디든 통할 것처럼 행동했어요. 진짜 시험은 계약 구조를 논의할 때 왔어요. 도연의 팀이 중국식 접근법과는 완전히 다른 상세한 재정 모델을 제시했어요. 자금의 70%는 한국개발은행에서 나와요. 도연이 설명했어요. 20%는 필리핀 정부 채권에서, 10%는 한국 민간 투자자들에게서요. 모든 대출은 고정 이자율이에요. 숨겨진 수수료나 비용 확대 조항은 없어요. 운영 통제권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처음 3년간은 공동관리예요. 도연이 답했어요. 이 기간 동안 한국 전문가들이 필리핀 직원들을 훈련시킬 거예요. 3년 후에는 필리핀 철도청이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돼요. 한국 회사들이 기술 지원과 유지 보수 계약을 제공하지만 필리핀이 시스템을 소유하고 운영해요. 데이터 주권은요? 모든 승객과 운영 데이터는 필리핀 서버에 남아 있어요. 한국 기술진은 유지 보수 목적으로만 암호화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그것도 필리핀 정부 허가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저는 방에 있는 제 팀을 둘러봤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봤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확신한 것은 아니었어요. 로드리게스 재무부 장관이 비공개 회의에서 의구심을 표했어요. 토니, 이 한국 제안은 좋게 들리지만 정말로 해낼 수 있을까요? 과연 충분한 자금이 있을까? 중국이 약속한 기한만큼 빠르게 건설할 수 있을까요? 공정한 질문들이었고 저는 아직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한국의 철도 경험을 조사해봐야겠어요.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시스템을 직접 봐보겠어요. 2주 후 저는 리아와 다른 부처 공무원 2명과 함께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도연이 한국철도 시설을 견학하고 한국철도공사 임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안배해줬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고속철도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기차는 부드럽고 조용했으며 정확히 시간표대로 운행됐어요. 역들은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승객들은 편안하고 안정되어 보였어요. 이게 필리핀이 원하는 거예요. 한국 시골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리아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전 세계 도시들의 지하철 시스템을 설계한 수석 엔지니어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터키에서의 프로젝트들을 보여줬어요. 모든 프로젝트가 달랐어요. 현지 필요와 조건에 맞게 적응된 거였어요. 저희는 한국식 해결책을 수출하지 않아요. 수석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각 나라가 자신들만의 해결책을 구축하도록 돕는 한국의 전문성을 수출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회의에서 도연이 예상치 못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산토스 장관님, 이 프로젝트가 역사적인 이유로 한국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필리핀 군인들이 한국 전쟁 중에 한국 군인들과 함께 싸웠다는 걸 기억해요. 많은 필리핀인들이 한국의 자유를 지키다 죽었어요. 저희는 이 희생을 잊지 않았어요. 이 말이 번개처럼 저를 쳤어요. 제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필리핀 군인 중 한 분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싸우시고 한국인들의 용기와 결단력에 대한 존경을 갖고 돌아오셨어요. 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제가 도연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항상 한국 군인들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네요.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다시 함께 일하는 오랜 동맹이군요. 마닐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중국식 접근법에 대해 저를 괴롭혔던 것이 무엇인지 마침내 이해했어요. 그들은 저희에게 돈과 기술을 제안했지만 파트너십은 제안하지 않았어요. 저희의 동맹이 아니라 채권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한국은 다른 것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겠다고 제안하고 있었어요. 이제 문제는 더 어렵지만 더 명예로운 길을 선택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8월의 어느 금요일 밤 새벽 2시, 저는 사무실에 혼자 있었어요. 아래층의 경비원들을 제외하고는 건물이 어둡고 비어 있었어요. 제 책상은 재무보고서, 엔지니어링 연구, 계약 초안들로 덮여 있었어요. 빈 커피잔들이 컴퓨터 옆에 쌓여 있었고요. 중국 계약을 취소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한국 팀과 일하기 시작한 지도 3개월이 지났고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문제는 2주 전 예산 검토 회의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재무부에서 한국 개발 대출이 필리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승인 과정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야당 정치인들은 벌써 왜 우리가 관대한 중국 제안을 거부하고 더 비싼 한국 대안을 선택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더 나쁜 건 제 직원들 중 일부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 차관인 카를로스 멘도사가 나쁜 소식을 들고 제 사무실에 왔어요. 토니, 엔지니어들이 일정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식 접근법은 건설에 더 많은 필리핀인의 참여를 요구해요. 이건 우리 근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기술을 적응시키며 첫 해에는 더 느린 진행을 의미해요. 중국은 모든 걸 스스로 건설해서 훨씬 빨리 끝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법무팀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왔어요. 중국 정부가 국제 중재자들에게 공식 불만을 제기했는데 낭비된 준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5억 달러를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중국 국영 언론은 필리핀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부르며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일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어요. 오늘 밤 저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어요. 제가 끔찍한 실수를 한 걸까요? 할아버지의 한국 전쟁 참전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제 판단을 흐리게 한 걸까요? 제 자존심 때문에 필리핀의 명성을 파괴하고 있는 걸까요? 조용한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울려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서울에서 김도연 씨가 전화를 건 거였어요. 산토스 장관님,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의회 승인 지연에 대해 들었어요. 도현, 제가 피곤하게 말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필리핀 정부가 중국 제안을 재고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어요. 일부 관료들은 한국이 중국의 속도와 재정 자원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산토스 장관님,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정말로 왜 중국 계약을 취소하셨나요? 공식적인 이유가 아니라 진짜 이유 말이에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그의 질문에 대해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위험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우리가 편의를 위해 독립을 거래하려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 전쟁에서 싸우셨어요. 우리 자신의 교통 시스템을 통제할 자유를 포기하는 계약에 서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옳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도연이 확고하게 말했어요. 자유는 싸워서 지킬 가치가 있어요. 그 싸움이 어려울 때도 말이에요. 하지만 실패하면 어떡하죠? 제가 물었어요. 하지만 한국 프로젝트가 예산을 초과하거나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 어떡하죠? 중국은 3년이면 끝낼 걸 한국은 5년, 6년 걸린다며? 그러면 결국 마닐라 시민들은 더 오랫동안 교통지옥에서 고통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해놓고 오히려 그 기회를 빼앗아버린 셈이 되는 거라면요? 산토스 장관님, 한국 전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중국과 북한군이 남한을 침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항복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적군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잘 무장되어 있었거든요. 싸우는 것이 희망 없어 보였어요. 도연이 계속 말하는 걸 주의 깊게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승산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독립을 위해 싸우기로 선택했어요. 필리핀 군인들이 우리를 도우러 왔어요.
우리는 함께 작은 나라들도 용기와 좋은 동맹이 있다면 더 큰 강대국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의 말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제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경험한 것이었어요. 철도 프로젝트는 우리의 새로운 전쟁이에요. 도연이 말했어요. 무기를 든 전쟁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위한 전쟁이죠. 한국은 이 전쟁에서 당신의 동맹이 되고 싶어요. 필리핀이 첫 번째 전쟁에서 우리의 동맹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도연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어두운 사무실에 앉아서 그의 말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어요. 거의 새벽 3시였는데도 로사 고모에게 전화했어요. 로사 고모,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시 들어야 해요. 모든 이야기를요. 기억하시는 모든 세부사항을 말이에요. 다음 1시간 동안 고모는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제 할아버지가 부상당한 한국 군인들을 도운 이야기들이요. 한국 군인들이 배고픈 필리핀 부대와 음식을 나눈 이야기들이요.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대의를 위해 싸운 친구들 사이에 만들어진 약속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내 할아버지는 항상 한국 사람들이 절대 친구들을 잊지 않는다고 하셨어. 로사 고모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자신이 만난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이라고 하셨지.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교통부 전 직원과 전체 회의를 소집했어요. 50명의 엔지니어, 분석가, 변호사, 관리자들 앞에 섰어요. 제 할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전쟁이 아닌 전쟁에서, 자신의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싸우기 위해 한국에 가셨을 때 겨우 19살이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떤 것들은 싸워서 지킬 가치가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방 주위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얼굴들을 봤어요. 이건 그들이 부처 회의에서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당시와는 다른 종류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권리를 위한 전쟁이에요. 중국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제안했지만 그것은 의존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더 어렵지만 독립으로 이어져요. 리아가 손을 들었어요. 장관님,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떡하죠? 한국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요? 그럼 우리에게 속한 무언가를 건설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게 다른 누군가에게 속한 무언가를 건설하면서 성공하는 것보다 나아요. 다음 2시간 동안 저는 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제 비전을 설명했어요.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필리핀의 독립과 한국, 필리핀 우정의 상징으로서 말이에요. 우리는 이 철도를 어려운 방법으로 건설할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필리핀 근로자들이 한국 기술을 배울 거예요. 필리핀 엔지니어들이 한국 설계를 우리 조건에 맞게 적응시킬 거예요. 필리핀 운영자들이 첫날부터 시스템을 운영할 거예요. 중국이 3년에 끝낼 걸 우리는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중국이 모든 걸 대신해주는 대신 우리는 직접 배우고 훈련받아야 하니까 더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다시 배우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완성되면 그건 우리 것이 될 거예요. 회의가 끝났을 때 제 직원들의 얼굴에서 변화를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명령을 따르는 직원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무언가를 건설하는 파트너들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김도연 씨에게 제 최종 결정을 알리며 전화했어요. 도연, 필리핀은 한국을 선택했어요.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우리는 함께 직면할 거예요. 70년 전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산토스 장관님, 도연이 대답했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감정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이 다시 필리핀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깊습니다. 5년 후 저는 노스레일의 첫 번째 구간 개통식에 서 있었습니다. 마닐라에서 바기오까지 달리는 은색 기차가 역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기차 옆면에는 필리핀과 한국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리아가 제 옆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필리핀 철도청장이 되어 있었죠. 장관님, 기분이 어떠세요?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김도연 씨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산토스 장관님, 이 순간을 위해 정말 오래 기다렸네요. 첫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과 필리핀 운영진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볼 수 있었어요. 도연 씨,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가장 큰 파트너가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네요.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진정한 파트너는 우리를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어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서 배운 것도 바로 그거였을 거예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다음 기차가 오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필리핀 승무원들이 운영하는 기차였습니다. 리아가 보고서를 건네줬어요. 장관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선택한 어려운 길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구나.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토니야. 진정한 동맹은 서로를 믿고 하나가 되는 것이란다. 도연 씨, 제가 말했습니다. 70년 전 우리 할아버지들이 함께 싸운 곳은 자유를 위해서였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건설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예요. 경제적 자유, 선택의 자유를 위해서 말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후손들도 그 자유를 이어받을 수 있겠네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마치 철길처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 진정한 발전은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함께 달리는 거다. 그리고 그 길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자유의 길이죠.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도파민 코리아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